자, 그러면 파워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던 우리가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 그런 이슈 관점에서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파워 노이즈,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파워 노이즈는 뭐고 그라운드 노이즈는 뭐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원선이 흔들리면 파워 노이즈, 그라운드 선이 흔들리면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항상 전위 차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 노이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라운드 대비 파워가 흔들린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그라운드 노이즈는 뭐냐? 그라운드 대비 그라운드가 흔들리는 건데 그라운드가 같은 넷이잖아요. 같은 넷 대비 같은 넷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의 자체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라운드 노이즈는 어떤 그라운드 넷이 넓은 그라운드 넷, 긴 그라운드 넷에서 특정 지점 대비 다른 지점이 흔들림을 보통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본다 그러면 이제 파워 노이즈, 그라운드 노이즈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 동작에서 이제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어떤 노이즈 현상을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하면서 실제로 말은 그라운드 자는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그냥 파워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노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볼테이지 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요. 파워 넷, 그라운드 넷 사이에 볼테이지 노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갖고 좀 기호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델타 VPG, 파워 그라운드 볼테이지의 변화. 그래서 델타 VPG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제가 계속 이제 델타 VPG라고 얘기를 할 텐데 델타 VPG가 의미하는 바는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다라는 걸 이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제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다면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뭔가 개선을 하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이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가 파워 그라운드 볼테이지 노이즈 델타 VPG를 얘기를 했었죠. 델타 VPG를 우리가 얘기할 때 델타 VPG라고 쓰고요. 그 다음 타임 도메인 이렇게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타임이 되고요.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뭘 또 이렇게 해야 되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꼭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픽 투 픽 요 값을 보고요. 이 델타 VPG의 픽 투 픽 값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값을 대표 값으로 해서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는 몇 볼트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제품의 어떤 파워 그라운드 특성을 이렇게 좀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높아요. 자, 그러면 얘 때문에 높고 얘 때문에 낮아지는 건데 결국 얘를 줄이려면 내가 뭘 건드려야 되는지 시스템 안에서 뭘 건드려야 되는지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하는 게 타임 도메인에서 관찰하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근데 저항은 우리가 여기서 저항 R, 레지스턴스가 아니고 임피던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G 파라메타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우리가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를 볼 때는 얘를 봐야 되지만 델타 VPG를 봐야 되지만 이제 실제로 볼 때는 요걸 보는 게 아니고요. G 곱하기 델타 I 해서 요걸 요렇게 살펴서 얘를 관찰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파워 인테그리티 학문 분야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델타 IPG, 델타 I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델타 I 커런트가 있고요. GPG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델타 VPG는
GPG와 델타 I 커런트로 이렇게 성분을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델타 I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작 모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동작 모드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막 내가 어떤 시간 구간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델타 I 커런트를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 프린제터도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제가 누를 때와 안 누를 때가 다르죠. 2번 연속 누를 때 딱 여러 번 누를 때 또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잘 모른다는 거, 예측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GPG,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잘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아, 임피던스를 그냥 더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 아, 내가 뭘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컨트롤러블 하기도 해요.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파워그라운드 노이즈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PI를 보는데 PI를 볼 때 델타 VPG를 보는 게 아니라 GPG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예측 가능하고 제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GPG를 이렇게 많이 확 낮춰두면 이게 확 낮아지면 동일한 델타 I 커런트가 흐를 때 결과적으로 델타 VPG는 더 작게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얘를 낮추는 거지만 실제로는 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GPG를 낮추는 설계를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델타 VPG가 낮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주로 델타 VPG를 관리했지만 이번에는 GPG를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PI 파워 인테그리티 분야에서 어떤 핵심 기술이고요. 이 GPG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파워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의 PI를 보다가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PI를 딱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델타 VPG를 관리하다가 이제 GPG를 이렇게 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야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GPG, 결국은 임피던스 파라메타인데요. 이 임피던스 파라메타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돼서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PI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임피던스 파라메타를 관리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PI를 하게 되면 어떤 PI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전원과 접지 사이의 전원 전압 변동이죠. 색깔을 좀 빨간 거 바꿔서요. 전원 전압 변동, 전원 전압의 변동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전기 전자 회로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회피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동작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냥 기본으로 이거는 주는 거고요. 근데 파워 노이즈가 있으면 비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동작을 회피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PI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실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은 어떤 DC 변동, AC 변동에 대해서 AC는 SSN이고요. DC는 DC 볼테이지 드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바로 PI 기술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PI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PI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임피던스 파라메타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파워그라운드 노이즈의 예제에 대해서 파워그라운드 노이즈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